여러분, 전쟁엔 K무기, K방산 한 번 터지면 10조 원을 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 여러분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호주에 쉽게 말하면 레드백 사업 수주 예상액이 10조 원입니다. 레드백이라는 것은요, 이름하여 독검이라고 이야기하는 레드백 자체가 독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갑차를요 호주 지형의 특성에 맞게끔 재개발하는 사업을 레드백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갑차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산 장갑차 K21이라는 국산 장갑차를 호주 지형에 맞게끔 새롭게 개발해서 수출하는 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수주는 못했습니다. 수주는 못했어요. 수주는 한화 디펜스하고요,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근데 이길 거냐 질 거냐, 이것은 아직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의 무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성비가. 예,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주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수주할 확률이. 독일의 라인메탈의 전차도 아주 대단한 전차죠. 그러나 가성비 면에서는요,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K무기, K방사는 뛰어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K9 자주포. 위력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요, 이게 수출도 잘 되는 자주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거리도 어마어마하고요. 예, 거리도. 예, 제가 군대에서 했던 데가 이 K9 자주포를 쏘았던 데거든요. 예. 저 있을 때는 K9 자주포가 아니었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포다리, 예, 자주포가 아니라 사람이 방열을 해서 쏟는 포였는데 그 이후로 자주포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포부대가. 그런데 이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K9 자주포. 이게 난리도 아니죠. 여기다가 말입니다, 이 T-50이라는 고등훈련기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우리 전투기인데요. FA-5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T-50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청궁이라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청궁2라는 미사일. 이게 LIG 넥스1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디펜스 이런 데서 만들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청궁이 사고가 났을 경우도 있었죠. 이것도 지금 수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으로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은요, 1400톤급 잠수함 지금 만들어서 실제 수출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수출도.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무기들 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무기의 어떤 인기가 더 커집니다. 오죽했으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무기를 요청을 했을까요? 청궁이나 이런 미사일은요, 굉장히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싼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원 규모로 우리가 팔기도 했잖아요. 4조 원 규모. 예. 그만큼 말입니다. 난리도 아니고요. 이 잠수함도 말입니다. 1400톤급 잠수함 인도네시아에 6척을 팔았는데 이것도 장난 아니고요. 여기에 따르는 군수 지원함 6척까지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4조 6,2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K9 자주포나 천궁이 나는 미사일이나 T-50이라는 고동훈련기, 1400톤급 잠수함, 장난 아니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무기까지 수출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ADD가.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거든요. 여기는요 오로지 말입니다. 무기 개발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K9 자주포까지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최대 사거리가 40km예요. 40km. 게다가 발사 속도는 15초밖에 안 걸리고요. 천궁은 이게 대표적인 교전 능력을 갖고 있는데 대응 고도가 15km고요. 이게 T-50의 구동 훈련기도 마하가 1.5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약간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야, 대한민국이 참 강해졌구나. 앞으로도 이 K방사는 더 강하게 만들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출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2017년만 하더라도 31억 2천만 달러 수출하던 것이 2021년에는 여러분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70억 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방산 수출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방산 수출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도 어렵고요. 함부로 수출을 못합니다. 특히 뭐 자주포 같은 거 수출하려고 그러면 뭐 한미 간에 이게 서로 양해가 돼야지 수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전략물자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말입니다. 미국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는 못 팔게 합니다. 아예 못 팔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70조의 매출액을 달성했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은요 이 K방산이 K무기가 전 세계의 호평을 점점 받고 있는 상태라서요. 쉽게 말하면 수출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하나 디펜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미국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에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게 생겼어요. 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일본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2위에 아이폰 다음에 2위로 나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종주국 첨단 기술의 종주국에 우리가 팔아먹게 생겼다니까요. 미국에도 지금 사거리 연장을 하는 자주포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게다가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에도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보병 전투 차량이니 장갑차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보병 전투 차량이 차량도 되는 거죠. 게다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요. K2 전차.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K2 전차는요. 선진국의 눈높이에도 거의 뭐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가격은 싸다. 오죽했으면 노르웨이나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사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국방을 워낙 튼튼히 하고 그 과정에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또 개발한 첨단 무기가 국방이 더 강해지고 이제는 개발하는 그 무기들이 이제는요 종주국인 미국에도 수출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뿌듯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신 더 북돋을 수 있게끔 그죠? 모두가 함께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입니다.
제대로 전 세계 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요. 독일 제품이나 일본 제품을 능가한다는 그런 평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러면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대한민국의 저력 믿고 있습니다.